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이분도 활약이 대단합니다. 스카이데일리와 함께 요즘에 떠오르는 참 이 새로운 매체들, FN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아시아투데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의미 있는 분석 칼럼을 썼는데요. 선거 부정, 방송사 출구조사 의혹, 사전투표 결과 어떻게 미리 알았나? 이건데요. 이것도 이봉규 TV도 몇 년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잘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차례대로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출구조사를 하는 방송사들의 공통점,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괴리이다. 같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단지 며칠 상간으로 정반대로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괴리율이 비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송국 개표 방송에서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에 한해서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만을 가지고도 최종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시는가?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살펴보자. 본지의 2020년 10월 기사를 송환한다. 이렇게 쓰고 송환했는데요. 부제목을 보니까 당일 투표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통합당이 124석으로 민주당의 123석을 앞선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부제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 정황 증거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국 출구조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상에 선거 조작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식적인 결과보다 한참 먼저 나오는 방송사의 예상 결과치는 당일 투표의 출구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대다수의 통계학자들도 표본이 1,000만 명 이상 되는 국민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거의 동일한 투표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21대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비교가 여기 그래프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위는 4.15 총선의 개표 결과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80석과 103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래프가 있는데요. 민주당, 통합당의 사전투표, 당일투표의 의석수가 나와 있습니다. 당일투표만을 놓고 봤을 때 통합당이 124석이고 민주당이 123석으로 오히려 통합당이 우세하게 나왔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204석, 통합당이 43석을 차지 사전투표자의 82.6%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다소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여기가 부정선거 또는 선거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금지된 상황에서 실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여기 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그래프가 나와 있죠. 놀랍게도 방송 3사는 모두 민주당이 153석에서 178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아무런 결과치를 모르고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3사가 나란히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것일까? 이 점 역시 선거 조작 또는 부정선거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사전 보정값 이라는 것도 등장했는데 아무리 당일 투표 출구조사의 결과치에 사전 투표에 대한 결과치를 보정하였다 치더라도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이 우세한데 어떻게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도록 보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방송사의 출구조사에 따른 선거 결과 예측 숫자를 어디서 제공받았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자 연령대를 보면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 2020년 4.15 총선 연령별 투표 참여 비율을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위는 사전투표 연령별 분포표이다. 보수층이 우세한 60대 이상 투표자가 361만 표를 투표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는 30대와 40대의 투표율은 각각 149만 표, 207만 표이다. 2020년 당시에도 50대도 보수층이 꽤 많았다. 부동 보수층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80% 넘게 몰표를 받아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등의 영향을 받아 고령자층에서 당일 투표를 피해
덜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에서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다는 해석을 해야 맞는다는 이야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출구조사는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한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사전투표 결과를 알 수 없는 방송 3사가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몰표를 받아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최종 결과를 쪽집게처럼 정확히 맞춘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의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송 3사가 당일 투표의 출구조사만으로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다는 것은 이들 방송 3사에게 결과치를 보정하도록 누군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 틀림없다 라는 주장이 나온다. 누군가 소스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방송 3사가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투표 출구 조사만을 가지고 저러한 예측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 수치를 집어넣었을 리도 만무하다. 위 세 군데 방송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기에 JTBC와 기타 미디어를 추가한다고 할 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 칼럼인데요. 이 방송사 3사의 공통점. 요즘에 방송 보면 뭐 두드러지죠? 계엄 후에도 두드러지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저는 최근 몇 년간의 SBS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KBS, MBC가 좌경화됐다면 SBS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이건 KBS, MBC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 좌경화됐는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윤세영 회장의 그 사주였죠.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의 그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좌파들이 그 SBS를 먹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 하면은 뭐 주필서부터 핵심 그 관계자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조선일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주에 또 가게로 올라가다 보면 또 거시기 하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변한 것처럼 SBS도 윤세영 회장의 말하자면 리더십,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이 좀비처럼 거기서 자란 뭐 기자 출신의 뭐 편집 보도국장 출신의 뭐 보도본부장에서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입김이 세졌는데 회사를 딱 장악했는데 그 사람들이 좌경화되지 않았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JTBC까지 같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잖아요. 계엄 때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방송 출구조사 의혹. 이거 잘 짚었습니다. 저도 이거 그때 이거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4.15 총선 끝나고 어떻게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못하도록 돼 있어요. 당일 투표만 출구조사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다 합친 마지막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출구조사도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본투표만 가지고 했으면 본투표 성향하고 출구조사하고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출구조사예요. 출구조사는 이름대로 출구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어디 투표? 당일 투표. 그러면 당일 투표에 표본일이어야 되는데 사전투표 결과값까지 어떻게 맞췄어? 이거는 누군가가 사전 보정값이라는 거를 두었다. 누군가가 자료를 제공해줬다. 그거는 선관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관위에 누군가가 방송 3사에다가 소스를 제공해주니까 그 소스를 넣고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결과값까지 맞추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본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연수원 것도 이제 드러났잖아요. 스카이다일리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선관위 부정선거의 온상. 여기서 결과값 그다음에 보정값을 왜 내려보내줬겠어요? 당일 투표로만 출구조사가 정확하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부정선거한 거 들통이나 하잖아요. 선거 결과하고 부정선거하고 너무나 차이 난다. 선거 결과하고 출구조사하고. 그러면 방송 3사들이 이거 출구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 야 기자들도 야 이거 쑤셔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쑤셨더니 부정선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니까 선관위에서 미리 보정값을 요거 보정값인데요. 사전투표도 요거하고 하면은 사전투표하고 이게 합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방송 3사는 뭣도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다니까. 선관위가 좋네. 그럼 이걸 넣고 해야 되겠구나. 뭣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더 강력하게 의심되는 건 이 방송 3사하고 JTBC는 선관위하고 깐부, 내통, 간부들이 박혀져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의심해도 뭣도 모르고 선관위가 주니까 당한 공범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같이
한패가 거기 간부들 중에 있다. 여론조사 또 출구조사 이런 거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방송사마다. 그 팀은 선관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적극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많이 하잖아. 저 보수 지지하는 저 통합당은 사전투표를 안 하고 당일 투표를 많이 하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그 세대별 투표 결과 나온 거 있죠? 60대 이상이 사전투표 제일 많이 했어. 근데 60대 이상은 보수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대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전투표를 보수층이 지지를 하는 60대 이상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건 무슨 개소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사전투표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전투표를 출구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본투표하고 그렇게 출구조사가 사전투표 반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자료 안 받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방송사들은 자기들이 출구조사를 그렇게 했으니까 보정값을 받았든 어쨌든 그런데 자기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걸 취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 출구조사 저기들 봐도 이상하네. 그렇지만 이미 나왔어 방송에. 근데 이걸 쓰실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살을 깎아야 되니까. 그게 못하고 가만히 쳐닫고 있으니까 그게 메이저 방송사예요. JTBC까지.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조중동은 또 근데 왜 안 밝혔을까요? 이런 걸 왜 안 쓰셨을까요? 그것도 의심되는 대목이. 조금 깔짝대다가 말더라고요. 이렇게 좀 달랐지? 보정값이 이때니까 선관위 말만 듣고 깨갱했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범인인데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범행이 아니래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언론사가.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고분분투하는 몇몇 언론사들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FN투데이, 자유일보의 판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길 강사 등 스타 강사들이 깨어나서 울부짖습니다.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울부짖어요 지금. 여기에 유튜버들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젠 못 막아. 지금까지 잘 헤쳐먹었지. 안 된다니까 이제. 빨리 자수하는 놈은 산다. 선관위 누군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3,000명 선관위 직원이 전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 멍충아. 1명, 2명이야. 부정선거는 중국에서 했고 다다다다다다. 1명, 2명, 3명. 그 몇 명이야 이 돌다가리더라. 2024년, 2020년 대명천지에 3,000명이 어떻게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참관인들은 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디지털로 봐봐봐봐. 따봐야지. 대갈통이 돌아가냐? AI 시대에 무슨. 이거